현업 비경력자들의 화합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맡은 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최대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펀디에 항상 나오는 문구인 If you want to go fast or learn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더 멀리 가는 입니다. 그래서 펀디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실무 스킬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션에도 보셨을 텐데요. 현재 저희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3주차 때 3월 13일 날 온라인으로 시작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 발표 때는 기획과 설계 그리고 아이디어의 개요, 전체적인 진행 방향, 그리고 일정까지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후에 9주차 4월 24일에 온라인으로 또한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기획이 얼마나 잘 실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개발 및 디자인의 작업 진척도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주차 때에는 최종 발표와 MVP 팀 선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는 6월 12일 날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운영진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팀빌딩. 저희는 우선 각 팀당 10명 내외의 멤버를 구성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자 한두 명, 그리고 마케터 1명, 디자이너 2~3명, 디벨로퍼, 그리고 또 프론트 쪽에 2~3명, 디벨로퍼, 서버 백단 쪽에서 2~3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원 중 1명은 PM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PM은 프로젝트 주도를 하고 일정 관리 그리고 팀원들 관리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PM은 펀디 운영진과도 긴밀한 의사소통 창구가 될 예정인데요. 우선 앞전에 말씀드린 시작 발표,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이 3번의 발표를 담당을 원칙으로 하되 팀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펀디에서는 4기 때부터 노션을 적극 활용해서 프로젝트 진행도를 공유하고 파악하는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각 팀의 PM이 주도해서 회의록을 쓰고 주간 진행 상황을 각 팀별 노선에 공유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MVP 수상 투표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조되오니 노션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에 대한 템플릿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노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발표, 중간 발표, 최종 발표 때 발표 자료를 카페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진이 있는데요. 각 팀당 한두 명의 운영진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인 1명, 서브 1명 이렇게 배정이 될 예정인데요. 배정받은 프로젝트 희망 시 운영진은 실무자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질문사항 혹은 서포트가 필요할 때 운영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운영진은 펀디 네이버 카페에 격주로 각 팀별 진행사항을 공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멘토 역할이 있는데요. 1기에서부터 5기의 참여자들은 6기의 멘토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6기 참여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 시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멘토는 참가자들의 작업을 실무자로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팀빌딩 방법입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팀빌딩이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카페에 아이디어 게시를 완료를 했는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총
그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21일까지 아이디어 카페 글에 댓글로 팀 지원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아이디어 제안자들은 댓글로 달려진 지원자들을 어떤 분과 함께하고 싶은지 지원자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1차 팀빌딩이 완료됩니다. 그 후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진이 취합 후 예를 들어서 부족한 직군이 있다 혹은 이 분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분은 좀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디자이너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 팀빌딩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6일 날 2차 팀빌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에서 28일간 토요일, 일요일간 각 팀별 첫 번째 팀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미팅은 각 팀별 개별로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 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럴 시 3월 1일까지 불참 및 환불 의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3월 1일 자정 이후 환불 의사 표시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일괄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팀에 들어가고 싶은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참 희망 시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순위 지원 아이디어는 카페에 댓글로 지원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댓글을 달 때 포맷은 지원, 대괄호, 그리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직군, 기획자인지 디자이너인지, 개발자라면 프론트인지 백엔드인지, 그리고 연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 지원 아이디어는 구글 폼으로 지원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구글 폼은 추후 오리엔테이션 이후 오픈 카톡방으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원 의사를 표시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운영진에서 맨 처음 6기 초기 신청 시에 지원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팀빌딩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려주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은 카페에 지원자 댓글을 보면서 22일 월요일까지 운영진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 측에서 지원자들 중 지원 의사를 표시해주지 않은 분들 중 관심 있을 법한 사람들을 추려서 팀빌딩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당 아이디어에 지원자 수가 너무 적어 팀빌딩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고려해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도 모두 21일 내일까지 2순위와 3순위 지원 아이디어를 구글 폼으로 지원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MVP 수상 다들 기대하시고 있으실 텐데요. 참가비에서 운영비 소진 후 남은 금액으로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사용에 따라 상금의 변동이 있으면서 오리엔테이션 및 팀빌딩 이후 환불 요청 건수에 따라 상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 취합하였을 때 예상되는 MVP 팀별 수상 금액은 1등 팀 200만 원, 2등 팀 100만 원, 3등 팀 5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MVP 선정 방법 및 기준인데요. 3번의 발표 시 각 주차마다 참가자분들이 전원 투표로 점수 집계할 예정입니다. 3주차 때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독창성, 실현 가능성, 재미, 역할 분배 등에 대한 선정 방법의 기준이 있을 거고요. 9주차 때는 프로젝트 관리, 진행도에 대해 점수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 16주차 때는 완성도, 발표 및 자료, 확장 가능성,
사용자 호응도 이렇게 점수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획, 디자인, 개발 어떤 플랫폼이나 툴을 사용해야 하나요? 기획에서는 구글 PPT를 사용해도 되나요? 뭐 디자인에서는 포토샵을 사용해야 되나요? 일러스트를 사용해야 되나요? 개발은 뭐 꼭 안드로이드만 해야 되나요? 다른 것들을 해도 되나요? 모든 것들을 어느 플랫폼, 어느 툴을 사용하든지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팀 내에서 제일 활용도가 좋겠다라는 라는 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디 깃헙, 노션, 피그마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것을 최대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시작, 중간 발표, 그리고 최종 발표. 이 세 가지 발표는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선 다른 운영진 분들께서 질문 사항들을 취합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취합하시는 동안 인증샷을 찍어 보겠습니다. 모두들 카메라를 켜서 화면을 바라봐 주세요. 안 켜주신 한 번씩 카메라 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뭐 화이팅 같은 거 좀 해볼까요? 그럼 3, 2, 1 하면은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3, 2, 1, 와! 그럼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발표 진행이 있을 예정인데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5분 안에 모든 발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5분을 나누어서 3분은 발표, 그리고 2분은 다른 사람들이 Q&A를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달 주신 자료를 본인의 화면 공유를 통해 쉐어해 주시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운영진 측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화면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발표자 본인들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쉐어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리틀 피카소 박천명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천명님 마이크를 켜고 화면 공유를 시작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시작할 때부터 5분 타이머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보이나요? 아이고 이게 아니나.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천명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아이디어는 리틀 피카소,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에게 그림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창의력과 표현력, 그리고 미세 근육들이 발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그림에 대한 중요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아이의 작품은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 아들이 15개월일 때 그림이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한 낙서를 끄적거리는데 뭔가 마음이 찡해서 보관하고 싶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냥 A4 용지 봉투 안에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그림들을 되게 소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액자로 만들거나 벽에 전시하는 방법 등으로 지금 보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그림 그리는 본능을 되게 마음껏 뽐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4세에서 6세 사이에 그림을 그리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1년에 약 1000장 정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은 지침을 모르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소중한 그림들은 집에 쌓이고 결국엔 벽에 붙이는 것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소중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박스에 보관하시고 결국엔 언젠간 창고에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어렵거나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사진 찍고 버리거나 파일 쳐서 하나씩 보관하는 방법 아니면 굿즈를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그림 보관 방법입니다. 소중하니까 이게 버리기는 힘들고 점점 쌓여가는 데에서 보관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이 그림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총 2가지로 첫 번째는 핸드폰 촬영 후 이미지를 스캐너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픽업 후 스캐너로 스캔, 그리고 그 팀이 소유할 창고에 적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영원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을 시간별, 폴더별로 볼 수 있는 그림 앨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그림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SNS,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만드는 굿즈,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하면서 사업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리틀 피카소의 사업화 단계는 총 4단계로 첫 번째는 스토리지, 단순한 그림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사용자들은 이제 그림을 점점 저장하면서 이 서비스의 락인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토어, 아이 그림을 통해서 굿즈를 판매를 하고
굿즈는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인 굿즈 용도가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 아이한테 도착하는 앨범 등 이런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 수익금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림 SNS 형태로 발전하는데요. 팔로우랑 피드 라이크를 통해서 유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그림이나 다른 타인이 그린 그림을 굿즈로 만들 때는 이제 그 그림을 올린 사람한테 수익을 일정 부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 그림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예정인데 뭐 예를 들어 투표를 통해서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림 강화나 미술학 시스템을 없는 그림으로 아이의 감정 상태 및 그럼 아이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것으로 플랫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리틀 피카소의 모습이었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리틀 피카소 박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어플 개발은 iOS 걸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다기보다는 복잡하지 않아서 일단은 플러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프론트 엔드 쪽으로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의 기술 스펙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일단 플러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시. 네, 일단 수익 모델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총 4가지 단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 굿즈 판매에서부터 수익이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굿즈 판매는 제가 스케줄링 한 거는 2021년 하반기부터 굿즈 판매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수익 모델은 저희가 이제 통합 플랫폼이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아이 유아 미술 관련돼서 시장이 꽤 크거든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고비나 아니면은 상품 판매 채널로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일단 수익 모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그림을 그 사용자가 이제 뭐 스캐너 앱 같은 걸로 찍어서 자기의 이제 클라우드에 별도 보관을 하고 뭔가 SNS가 필요하다면 뭐 인스타그램이 워낙 강력한데 이제 별도로 네. 다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통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뭐 이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네. 뭔가 기존에 없었던 경험이 생겨난다거나 그런 고려가 있으셨나요, 혹시?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페인 포인트를 제거를 함으로써 이 페인 포인트 제거 자체가 일단 사용자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앱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분산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왜 카페에서 되게 활발한 카페가 맘카페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지식에 대한 갈망 이런 건 좀 독특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네네. 이렇게 행동하는데 혹시 나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있어? 라는 거를 되게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 그림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좁은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나 자랑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조금 개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개인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제 생각에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나의 일상이나 어떤
내가 먹고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에 대해서 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을 좀 뽐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사용자의 자료를 보관해 주는 게 사실 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법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나 서버의 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다른 고려가 있으셨나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정확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걸리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것들이 걸린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 그림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정보다라고는 판단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디지털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그림을 받아서 스캔한 후에 이거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그냥, 말씀드리자면 예를 네, 들면 싸이월드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의 그 네, 아카이브 이슈가 있잖아요. 네, 좀 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에 내 데이터들 뭐 어떻게 백업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어, 가볍게 생각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긴 좀 어려울 거다.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서비스를 만약에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막 어떻게 우리가 이거 아카이브를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줄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갖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하기는 엄청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애초에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네, 5분이 지나서 다음 네, 분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박천명님 카페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발표를 진행하면 될까요? 네. 네, 필밍 권우경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반 콘텐츠 제작 인력 P2P 매칭 앱 필밍을 발표하게 된 권우경이라고 합니다. 제안 동기는 기존에 카페에 올렸던 글을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성 위주로 먼저 그냥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동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인디 음악 다큐 쪽에 있어서 그쪽에 전자 경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좀 사용성이나 이런 쪽에서 주목했던 케이스가 JTBC의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 창작자 간에 다른 영역에 있는 콘텐츠 창작, 음악에 한정되어서 뭐 보컬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기타라든지 뭐 다른 악기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이식을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좀 창의적인 조합들이 나와서 매칭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후보님 많지만 제 주변에 창작자들, 실무에 있는 창작자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창의성 개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독학이나 제일 많았던 건 타인과 콜라보레이션이었고 독학 위주였고요. 파트너 역시 개인 소개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이제 플랫 UI UX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UI U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기가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메인으로 뜨고 뭐 두 번째로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렇게 차례로 떠서 자기가 볼 수가 있고 폴더별로 뭐 전체 공개를 그냥 할 수 해서 뭐 보여줄 그런 친구로 맺어진 사람만 뭐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뭐 아니면 뭐 선택 커스터머에서 선택적으로 공개해 줄 수 있는 폴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본인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뭐 주크박스처럼 그런 식으로 순위화해서 자기가 조금 그것을 보고 뭐 되새김질하면서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순위표를 만들 수 있고 뭐 친구를 이렇게 매주 카톡처럼 볼 수가 있고 뭐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기능 뭐 자기 일정이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뭐 일정 관련해서 뭐 알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주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레코딩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일단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타인의 콘텐츠를 볼 수 있고요. 자기 콘텐츠를 이렇게 업로딩을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 로그인 화면일 거고요. 네. 이렇게 5개의 키워드로 기본 키워드를 설정해서 검색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런 거의 정도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쪽으로 조금 관점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이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창작자의 자가 저장소 기반으로 컨텐츠가 저장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열람이 되고 포트폴리오 콘텐츠를 열람을 하고 본인의 하드웨어에 있으면 로딩을 해주는 뭐 이러한 순서도로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그 플랫폼도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순서, 이용 순서 같은 경우는 30초 기존에 남았어요. 소개팅 앱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상호 평가를 해서 이런 식의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아웃으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5분 시간이 지나서 질문 답은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램프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권오경님은 마이크 뮤트 해주시고 화면 공유도 꺼주세요. 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네, 아직 시작하겠습니다. 필밍 보이고 있는데 제 화면에서는 네네, 이제 보입니다. 저는 그 차박 플랫폼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기획해 본 이민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122명이나 이제 모이게 된 이유이듯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여행하면 좀 많이 그 컨텐츠적으로 찾던 게
새로운 뭔가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메인 그런 주 여행의 컨텐츠였다면 이제는 이제 차를 가지고 그런 여행에 주는 재미들 그리고 가치들을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냥 차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존 이제 차박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이제 뭐 그 텐트 구성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그 자기네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좀 분산돼 있다고 많이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였고 그리고 뭐 기존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로 차박 캠핑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추천 장소들이 좀 한정돼 있고 나는 좀 더 색다른 곳을 가고 싶은데 하는 니즈들은 항상 게시글에 올리는데 비슷한 장소들만 이제 한정돼서 추천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차박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소카를 빌려서 한번 캠핑장에 가봤었는데 가본 사람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차박하는 이유가 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고 뭔가 좀 언택트 속에서 약간 좀 택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들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헤드램프는 가제인데 좀 새로운 여가의 기준을 좀 제시하는 차박 플랫폼으로서 이제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정보에 대한 해답을 좀 밝혀주자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저기에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한번 여가 앱을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예약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내가 어디를 갈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검색 위주 그 지역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그 어플을 사용하는 게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차박 어플 같은 경우는 이런 숙박이라던가 예약 미리 해둬야 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간편하게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장소 중심으로 보이는 메인 서비스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이제 컨텐츠처럼 새로운 장소들을 막 추천해 주면서 사람들이 꾸준히 이 장소는 내가 안 가봤던 장소인데 그래서 꾸준히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도 기반 자체도 이런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아닌 이제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위주로 지도에 표시를 할 수 있겠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너무 이렇게 남잡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기획상에서 차종별 순위라던가 이달에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좀 앱을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보았고요. 이건 그냥 이제 휴가를 찾을 때 이제 차박에 대한 검색 순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자료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올렸다시피 이제 크게 이제 커뮤니티 측면과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프로젝트 상에서는 비즈니스 측면까지 이제 넓히기는 좀 어렵다 생각해서 이제 커뮤니티 부분을로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없는 서비스 다 나는 그냥 그 관심사만 있길래 이것들은 이제 뭐 차박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없긴 하지만 기존에는 그 카페에서 다 제공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별화적인 요소가 필요하겠다. 그 앱 서비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도상에 이제 사람 이용자들끼리 표시하는 이제 관심 장소랑 가고 싶은 장소, 방문 장소가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매칭시켜서 사람들이 올리는 컨텐츠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위주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구성원은 뭐 저도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있든 없든 이제 다양한 구성원으로 좀 재밌게 30초 이제 남았습니다. 이 차박을 구성할 사람들을 원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빠르게 한 분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혹시
네.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여쭤볼 때 네. 그 장소를 올리는 곳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이제 지역들이 뭐 지역 축제라던가 기본 이런 지역을 홍보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받기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이제 수수료를 받는 광고 방식을 비즈니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에도 김태원님이 질문 하나 올리신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네. 지역 기반으로 오디오 채팅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생각을 해보아서 좀 재밌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클럽하우스라던가 이런 게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따라하면 좀 약간 좀 그런 너무 따라한 이미지가 나타날까 싶어서 오디오 책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저는 이제 그 비슷한 장소들을 지도상에서 이제 저장시킨 사람들끼리 좀 매칭해서 그 사람들끼리 좀 뭔가 뭐 메시지를 교환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지도상에 좀 여러 개 표시해 놓으면 내가 연결된 사람들이 가본 장소에 사진들은 이렇게 있구나라던가 그런 다른 정보들 차에 대한 정보들 아니면 기타 정보들을 좀 쉽게 취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인 김선웅님 웹소설 품앗이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웹소설 품앗이 아이디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IT 직군에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따로 뭐 기획이나 지금 뭐 자잘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디어는 꼭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기획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거침없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제 취미와 재테크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소설 품앗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저희가 그냥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잘 되면 돈도 이제 벌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딱 걸맞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왜 원할까 이제 수요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출퇴근 시간들이 되게 긴데 이동안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맞는 소설이나 영화, 웹툰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던 이유인데 영화를 보고 났는데 화가 나는 영화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본 사람들이 내가 그냥 원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면은 재밌는 원고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의 목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툴을 제공을 하고요. 기존 영화나 시나리오 DB를 양식을 하나 맞추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성간에 이제 작가 분들한테 아마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물이나 이런 배경 스토리 라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양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앱과 웹에서 동시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앱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툴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앱소설 품앗이기 때문에 같은 이런 원고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원고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저희 어플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원고는 저희가 이제 그걸 관리를 해서 저희 대표적인 3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 해당 플랫폼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만약에 정말 좋은 원고가 나왔다고 하면은 영화 제작사나 이제 웹툰 제작사에 컨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통해 저희가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일단은 제가 기획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근데 너무 좀 수준이 낮아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아이디어 소재를 올리면 그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4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4명이 이제 다 모이면 이제 이 리스트는 삭제가 되고, 자신이 참가한 리스트 상단에 위치해서 이 아이디어를 클릭할 시에 이제 그 작업 환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작업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라인이랑 복선 같은 거를 정리하면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이제 피드백, 아까 모인 사람들이 피드백을 30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댓글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원님께서 댓글로 질문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수익화가 정말 가능한 부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소설을 쓰고 싶은데 막상 이게 쓰게 되면은 오래 못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도와주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관련한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태원님 어드바이스트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나요? 얘가 가리나요? 제가 순서를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김태원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 차례였던 박종식님은 다음 차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화면이 딱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기 기획자 김태원이고요. 제 아이디어는 한 달 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아이디어여서 사업화랑 직접적인 수익을 3개월 내에 내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드바이스트가 해결해야 할 고객의 문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게 되게 어렵다는 점인데요.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코드 맞추기 힘든 상사분들, 사수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수가 애초에 아예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수가 없이 혼자서 일하는 분들은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울 기회가 정말 부족합니다. 원격 근무를 하는 회사에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급성장하는 기업에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안 해본 프로젝트를 새로 진행하려고 할 때 실무자가 해본 경험이 없으면 바로 시도하는 데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게 제한됩니다. 채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최소한 3개월은 걸리고 교육을 보내주기에는 듣고 와도 업무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맡기자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애초에 구조가 외부에 의존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트는 그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실무 코치가 이 업무 양식이랑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1대1로 비대면 업무 코칭을 제공을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코칭을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담당하는 코치랑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본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1대1로 실무를 코칭을 받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코칭 비용은 지금 기업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 코칭 때마다 그 실무 코치님이 어떤 실무 템플릿을 써야 되는지 이거 작성하는 노하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 그걸 배워서 일을 해보고 다음번 미팅 때는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레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코칭을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한 달짜리든 3달짜리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 사수를 임대해주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교육시장은 이 개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에 적용한다면 어떤 예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강의형 교육시장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노하우 중심의 니치 마켓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안 해본 프로젝트를 바로 추진을 하면서 실무자가 그걸 리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는 현재 없습니다.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크보다는 오퍼레이셔널리시,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 경험이 쌓여야 되는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기업들에게 논테크 분야의 실무 코칭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올해 진입 전략으로 삼고 상품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25일 날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 형태로 서비스를 팔고 있는데 네, 지금 매출액은 이미 450만 원 정도 생기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플랫폼화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딱 1차적인 목표는 최종 발표 전까지 런칭을 해내서 상금으로 맛있는 걸 먹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런칭이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 상품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페이크 모듈로 웹페이지 하나만 만들어도 그 본인 기업용 메일을 적게 만들어서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웨비나를 그 수집한 메일 주소에 온라인 웨비나를 제안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코칭 상품을 제안을 해서 몇 %가 전환이 되는지 즉 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표들을 수집하는 게 제가 이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목표고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어필하고 싶은 점은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그 맨파워가 좋은 팀은 프로덕트 가이, 테크 가이, 비즈 가이 이 세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에서는 비즈 가이의 역할을 하면서 계작부로서 영업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할 자신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스페셜티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싼마이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브랜딩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섹시하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볼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바로 다음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앱 박종식님 발표 진행해 주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앱을 기획한 박종식 디렉터입니다.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만든 발표문이니까 이해가 다소 안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 소개팅 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문제. 8대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성 8, 여성 2. 매칭 시마다 남자 8명 중에 6명은 차인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기존 소개팅 앱은 소개팅 앱이 아닌 채팅 앱이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소개팅 앱들은 채팅까지만 중개해 줍니다. 그 뒤로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는 실질적으로 소개팅 앱이 아닌 채팅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상대방의 외모만 평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와 이어지는 맥락인데 채팅까지만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매너 같은 외모, 외적인 것들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줄어들게 하고 이로 인해 소개팅 앱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프로필에 사진을 올려야 한다. 위에서 말했던 문제점들 때문에 소개팅 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 앱을 이용한다고 하면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이용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납치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자신의 사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져서 소개팅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1.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먼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남성에게 타 소개팅 앱이 따라올 수 없는 매우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 다음 남성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 2에 대한 해결 방안. 소개팅 앱이 아닌 채팅 앱인 점에 대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GPS를 활용해서 서버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서버에서 만남을 확인하면 그 두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채팅이 아닌 만남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 채팅까지만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제 아이디어의 핵심인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3에 대한 해결 방안. 상대방의 외모만 평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인성까지 전부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나봤기 때문에 외모 외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 대해 뭐라고 글을 썼는지 저는 모른다는 거죠. 욕을 썼는지 칭찬을 썼는지 저는 이것이 매우 궁금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문제점 4에 대한 해결 방안.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사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해결 방안들이 이 단점을 극복해 줍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수익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1회당 수익, 수수료 2만 원. 여성에게 지급하는 비용 만원. 빼면은 한 건당 수익 만원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매칭 건수를 100건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 수익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한 달 예상 수익은 100만 원 곱하기 30일, 3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팀원이 8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예상 수익은 나누기 8 하면 275만 원입니다. 이 수익은 정말 최소로 잡은 거고요. 얼마든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루 매칭 건수를 100건으로 잡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참고로 시중에 나와 있는 소개팅 앱들의 하루 평균 매칭 건수는 1만 건입니다. 국내에서만 1만 건이고 세계 각국의 시장을 노린다면은 훨씬 더 많은 매칭 건수가 생기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것들은 제가 몇 년간 연구한 것들을 압축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사업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네요. 반드시 인성이 좋은 사람만 지원해 주시고요. 실력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현재 BM 특화 출원 중에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특화 출원 중에 있고요. 등록될 확률은 3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 수 있나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네, 시간 다 되어서 질문은 카페 댓글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홍소영님 용기낸 식당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는 식당 펀드 6기 아이디어 제안을 소개하게 된 홍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업 종사자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떨리는데, 네, 아직 부족하지. 잠시만요. 근데 박종식님, 네네. 이제 발표 자료 보입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보면, 네. 먼저 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용기는 식당 앱 개발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courage, 약간 화이팅의 용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포장 용기, 다회 용기 같은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 중에서도 다회 용기 사용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초점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음식별 혹은 브랜드별 다용기 구성을 확인하고 다용기 사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 환영 식당으로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보 제공, 커뮤니티 조성, 잠재 고객 획득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싶습니다. 제 기획 의도에서는 당연히 환경 문제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문제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용기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부터 그 그린피스에서 크게 호응이 됐었는데 단발적이었고 일반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꼭 이끌어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플라스틱 폐기물 그냥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그냥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생분해성 용기는 그것이 썩는 연도를 줄이기 때문에 매립이 되어야 의미가 있지만 현실은 매립이 아니라 소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지금 당장의 가장 베스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용기낸 대학생 1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포장 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실천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 구독자님들에게 약간 용기를 주는 그런 콘텐츠를 찍고 있고 현재 6,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댓글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음식이든 포장 용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용기 구성 팁을 전하고, 세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포장 용기 사용이 낯설지 않고 당연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선례를 남기면서 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대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문제에 부닥쳤는데요. 혼자 모든 식당 리뷰나 뭐 용기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용기 낸 식당 지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짧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용기 크기가 어떤 게 적합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혹은 사장님께 거절당하거나 쓴소리 들을까 봐 무섭다. 이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용기 구성 팁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사장님들이 제로웨이스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와도 좋다라는 안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용기 구성을 알려주는 것처럼 용기 구성 추천 탭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인스타 해시태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올려주셔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노출이 되지 않는 앱에서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슴속 3,000원 붕어빵 앱을 굉장히 애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이용기 포장도 그 집 근처에 있는 10분 거리 내외이기 때문에 10분 거리 내외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누가 먼저 용기 낸 식당이 있는지, 혹은 뭐 주변 포장 음식점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를 먼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장님들이 직접 저희 용기 이런 거 챙겨오시면 돼요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소비자가 용기 챙기기 편하게끔, 그리고 환영받을 수 있다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할까라고 싶지만 저희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을 같이 살펴보면 저 말고 쓰레기 왕국이라는 유튜버분들의 일회용품 없이 배달 음식 먹방은 80만 회 뷰를 기록을 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용기 두기라는 키워드로 이 포장 용기 사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도 1만이 넘었고, 특히 요즘 스브스 뉴스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매스컴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앱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 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로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면 그냥 점수 쌓는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서대문구 카페 위주의 것이 카페에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 더피커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앱이 조금 더 제로웨이스트 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 다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 기획자가 한 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달아주신 댓글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거를 직접 배달의 민족 포장 서비스를 가져와서 결제까지 해보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떠냐, 아니면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소개, 아니면 비금융 보상체계 조속,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텀블러 사용 문화가 당연해진 것처럼 음식 포장용기 사용 문화도 당연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이끄는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5분이 다 지나서 질문답 시간은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댓글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예린님 코치 마이 바디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네, 문님 혹시 화면 공유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편하실 때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마이 바디를 발표할 홍예린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기획자는 처음이라서 일단 기획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나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요즘 건강이 대세인 만큼 다들 운동을 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 그리고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복싱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엄청 제가 말랐어요. 마르고 힘이 없어서 운동을 시작한 거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래도 좀 끈기도 별로 없고 해서 자주 그만두고 다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기록들이 쌓이지를 않고 그리고 다른 운동시설을 가면은 항상 또 제가 무슨 운동을 했고 얼만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합니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많이 공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거는 기회가 만드는 유튜버를 봤는데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고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는 맥OS 개발자로 있다가 지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지금 요즘 플러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플러터 공부 중에 있고 펀디에서는 기획자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고요. 프리랜서를 하는 게 꿈입니다. 그 다음 장. 현 실내 체육업 시장 상황은 오른쪽 그림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23년까지 육성하고자 했던 스포츠 산업의 지금 성장 형태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체육업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체제로 홈트 서비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단호 같은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이처럼 코로나로 실내 체육업은 주춤했지만 운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먼저 간단하게 제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실내 운동하는 회원과 강사의 관리 플랫폼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던 내용을 피드백 받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센터나 체육관을 옮겨도 그 기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어떤 체육관을 가고 어떤 센터를 가도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이 코치 마이 바디는 유저 버전과 유저 입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저 입장에서 관리가 되는 기능은 일단 첫 번째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운동 기록을 보여줄 수가 있고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몸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확인 가능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센터에 무관하게 유저 정보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셀프 운동 기록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스탠다드 제이님께서 네이버에 댓글 남겨주신 건데 각 부위별로 세부 운동을 데이터화해서 빠르게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네, 이거는 코치 입장에서 좀 더 같이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치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유저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달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유저별로 현재 몸 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유저들이 사진을 올리고 그 유저를 각각 유저를 자기가 관리를 하면 그게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홍보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알파 버전은 이렇고요. 만약에 이 알파 버전을 좀 더 저는 수익성이 목표라서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고 나면은 그 넥스트 단계에서는 유저와 강사의 커뮤니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저끼리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강사끼리 하는 커뮤니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이 30초 유저와 남았습니다. 유저와 강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는 별로 없어서 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스탠다드 제이님이랑 모드코드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운동시설 가격을 공개를 해서 그걸 매칭 플랫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3년간 열심히 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지역 내 일부 센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태권도, 복싱,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이용 가능한 멤버십 프로모션 이런 거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장.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목표는요. 이 알파 버전을 통해서 사용자를 확보하고 그 광고 배너 같은 걸로 광고 수익을 얻은 다음에 최대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사나 센터에서 만약에 자기를 홍보를 한다면 그때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로 멤버십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제가 사실 기획자로 지원을 하긴 했는데 개발도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건 2차 지원으로 제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그 하이브리드 플랫폼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버도 있어야 되고 마케터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터 필요하고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조금 디자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이렇게 막 되게 완벽한 네, 기획 정말 죄송하지만 5분 시간이 다 되어서 발표는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할 듯 싶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댓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Q&A 시간인데요. 혹시 아이디어 발표에 대한 Q&A가 아니라 펀디 6기 그리고 운영진에 대한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운영진이 배정되는 거는 랜덤으로 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특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디어 제안자가? 잠시만요.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빌딩 방법은 우선 참가자 지원자분들께서 카페에 댓글로 우선 의사 지원을 표시를 하시고요. 이게 1순위. 그리고 2, 3순위는 구글 폼으로 지원 의사를 표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글 폼 링크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저희가 공지로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팀 빌딩이 다 되잖아요. 각 팀의 그 운영진들이 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 배정이 될 때 랜덤으로 배정되는 건지 아니면 팀장이 운영진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우선 1순위는 운영진의 자원에서 이 팀이 재밌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제일 먼저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랜덤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디어에 같은 직군 여러 명이 지원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지원자의 직군 이름 연차만 보고 개인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지원자가 따로 어필할 수는 없나요? 이 질문은 댓글로 지원을 할 때 지원 대괄호 이름 직군 연차 해놓고 어필 사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OT에서 나온 질문들 모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일정 관리 템플릿은 각 팀에서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팀 빌딩이 2차까지 완료되지 않은 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해당 팀의 특정 직군만 못 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팀은 아무래도 팀 빌딩 구성이 안 되고 각 사람마다 다른 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아이디어에 같은 직군 여러 명이 지원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지원자의 이름, 직군 연차만 보고 네, 이거는 질문 드렸고요. 지원자는 한 아이디어에만 지원 가능한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따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잘했나 보네요. 아주 완벽한 OT였나 봅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줌 채팅방에도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줌 채팅방을 볼 수가 없어서 화면 공유를 하면 볼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발표된 자료들은 카페에 올라오나요? 우선 아이디어 발표 같은 경우 해당 자료는 소유권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아이디어 제안자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본인 아이디어 제안 수정을 누르고 첨부를 해주면 될 거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PPT 자료는 오픈 카톡방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올립니다. 개발 실무자가 기획자로 지원할 경우는 연차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펀디에서 활동하고 싶은 직군이 기획자라면 기획자에 해당하는 연차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획자는 경력이 전무하다 그러면은 0년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장되는 팀 구성 중에서 특정 직군에서 1명 정도는 더 추가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팀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안자님은 지원자의 어떤 정보를 보게 되나요? 댓글을 달을 때 이름, 직군, 연차 이런 정도로만 보게 되지만 만약에 댓글로 달지 않은 분이라면 사실 아이디어 제안자는 해당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보지는 못합니다. 강아지가 계속 짖네요. 디자이너 직군인 경우에 어필 사유에 간단한 포트폴리오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시 40분까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 지금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팀빌딩 후 아이디어 제안자가 지원자를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 결과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오픈 카톡방 혹은 네이버 카페로 게시글을 통해 공지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1차 팀빌딩 후에는 공지가 따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2차 팀빌딩까지 완료된 이후에 내려갑니다. 제안자는 팀원 선택을 22일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1일 자정까지 아이디어 제안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22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버 개발자의 경우 어필 정보를 어떻게 표출해야 하나요? 글로 작성하면 길어질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글로 표출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따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GitHub 링크를 첨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안자분이 지원자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없는 건가요? 네, 따로 없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모든 지원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 아이디어 제안 및 팀빌딩이 제한된 아이디어가 모든 지원자를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가 아이디어 및 제안 팀빌딩 일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140명 정도 인원분들께서 입금을 해주셨고 이럴 경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분이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경우 14개의 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카페에 24개의 아이디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의 지원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팀빌딩이 안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팀빌딩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아이디어 제안 및 팀빌딩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 외에 카페에 올라온 아이디어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 3순위 지원할 때도 폼에 어필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 3순위는 운영진 측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진 측에 어필을 하더라도 딱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직군들은 자기들이 사용한 언어를 설문조사하셨는데 이외의 언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에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본인들이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팀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 언어를 새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원을 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3순위 지원 구글 폼은 OT가 끝나고 1시간가량 이후 링크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것 중에서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이디어 제안에 올라온 다른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나요? 카페에 올라온 모든 아이디어들은 전부 지원이 가능하고요. 발표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 좀 더 어필이 되는 창구였을 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일지망으로 지원한 아이디어에 대한 선정 여부도 최종 결과 때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1차 팀빌딩에서 팀원을 구하지 못해도 2차 팀빌딩에서 팀원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0분이 지나서 이제 Q&A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질문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선물 수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깜짝 선물 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품 수여는 2월 27일에서 28일경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유민님 수상자를 발표해 주세요. 네,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차례대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천명. 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미 나가신 분들은 바로 다음 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리시면은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네,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명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박천명님 계시고요. 그리고 권오경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문형님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도훈님 계시나요? 아, 네. 채팅으로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김도훈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민기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성식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식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웅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홍수영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김태원님입니다.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 27일에서 28일경에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끝이 났고요.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최종 발표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댓글과 오픈 카톡방 등에서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팀빌딩 때랑 3주차 시작 발표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 고생했습니다. 종료하도록 할게요.